245. 제312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쟁점.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해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은 당해 진술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이라야 한다는 판결이다. (246) 제312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쟁점. 제312조 사항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인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의 의미. 312조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현행 형소법 312조 사항은 구형소법이 정한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요건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즉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것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식적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247) 제312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형소법 제312조 사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48) 제312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형소법 개정에서 312조 1항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규정한 사망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향후 공범자의 경찰 피신조서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 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 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 공판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 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역시 2020년 형소법 개정에서 312조 1항이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를 규정한 사망과 동일한 내용, 즉 내용 인정으로 개정되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에 따라 향후 공범자의 경찰 피신조서와 같은 법리,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법리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49) 312조 증언 번복 진술조서. 쟁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소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50) 제312조 공소 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 헌법은 제12조 1항 후문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소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 방어 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 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형소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심 법정에서의 절차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제1심의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항소심의 심판 절차에도 준용되는 만큼 항소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 절차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